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 평균 자산 및 현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평균보다 낮다고 기죽을 필요가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나이대, 지금 대부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연령대가 이 나이대 안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평균 우리가 자산, 평균 순자산이 얼마냐, 평균 자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런 거 듣다 보면은 와, 난 여태까지 뭐 했을까? 난 여태까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들 괜히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찾아보게 돼요. 저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나이처럼 20에서 60대 안에는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런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스레드에 올라왔던 글 내용인데, 가난한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서 언니 옷, 신발 물려 입으며 중3 때부터 공장을 다니면서 내가 돈은 내가 벌어 쓰면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입으면서 내 돈으로 샀대요. 그리고 22살쯤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몇 살쯤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진짜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매달 남는 돈만 모아서 저금을 했는데 40살이 된 지금 드디어 1억을 모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거짓말 같은 날이 왔구나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이게 1억이라는 거, 사실 이게 농담처럼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40에 1억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많은 지표일까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그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과 순자산 이런 조사한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계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찾아보면 나오는 내용들인데, 자, 2024년 가구주 연령대별 평균 자산과 순자산에서 나옵니다. 평균 자산이 39세 이하로 치는데요, 여기서는. 자, 평균 자산은 3억 2,700만 원, 순자산은 2억 4,3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평균 자산과 순자산의 차이는요, 평균 자산은 부채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총 합쳤을 때 3억 2,700만 원이라는 거고, 순자산은 부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재산에서 이런 부채나 이런 것들을 다 뺀 나머지 순수한 나의 자산, 재산을 의미합니다. 39세 이하는 2억 4,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 요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냥 평균일 뿐이에요. 평균이라는 건 간단히 무슨 뭐 중위소득 막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평균이라는 건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이렇게 있으면 정말 뭐 겁나게 부자, 진짜 금수저 다이아수저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산을 받아서 내가 20대 초반에 갑자기 CEO를 한다라든지 20대 초반에 막 돈이 얼만큼 생겼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요런 부류가 있고, 또 뭐 태어난 거는 여기서 태어났다, 시작은 여기서 시작됐다 해가지고 자산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같은 10대 때는 누군가는 돈을 내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내면서 사교육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그 공교육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의무 교육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만 다니면서 뭐 성적이 잘 나온 사람도 있고, 10대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물론 여기서 쓰는 돈은 다 부모님이 대부분 내주시는 게 10대의 현실일 거예요. 그러다 이제 2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20대부터는 약간씩 갈리는 게, 내가 만약에 부자였다 하면은 그냥 대학을 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0대 만약에 내가 좀 잘 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취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 살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테크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뭐 20대 중후반, 사실 이때부터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자 같은 경우는 20대 중반 정도가 되면 한 24살에서 25살 정도가 되면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20살부터 시작해서 21, 22, 23 이렇게 하면은 대학교 4년제는 다니고 24에서 25 보통 1, 2년 안에는 취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뭡니까? 군대로 빠지기 때문에, 요즘엔 18개월이죠. 군대로 빠지기 때문에 1년 반이라고 칠게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런 군대로 빠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정상적이진 않죠. 하여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보통 25에서 26, 이 정도의 취업을 할 가능성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 대학을 다닐 때 만약에
여기서도 차이가 나는 게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학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걸 갚기 위한 또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요거를 부모님이 갚아주시거나 하시는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 39세 이하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30대부터 해서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잘 돼가지고 일이 잘 풀려서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투자가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는 한방 역전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순자산이 2억 4,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태클을 샀을 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알바를 해가지고 그 학자금 대출을 갚는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태클을 거쳤을 때는 사실 저는 그래요. 30에 1억 모으기도 힘들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에 보통은 여러분들 그냥 저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평균적으로 주변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내가 진짜로 만약 3천만 원 정도를 꼭 모아놔야 돼요. 진짜. 안 쓰고 안 먹고 뭐 해가지고 했다면 더 많이 모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3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느 정도 모았을 거라 봐요. 왜?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뭐 이것저것 쓰고 남아가지고 50만 원씩만 저축을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한 26부터 취업을 했어요. 50만 원씩만 저축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12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600만 원 모읍니다. 27이 되면 당연히 최저시급이나 금액들이 오르기 때문에 월급도 오르기 마련이죠. 자, 그렇게 해도 600을 모은다 쳐요. 28, 29, 3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600씩만 모으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 50만 원씩 모으는 거예요. 그냥 진짜 투자 안 하고 모으기만 해도 이렇게 하면 3천만 원 모여요. 근데 만약에 내가 3천만 원을 못 모았다. 사실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투자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다 망했다 이러신 분들 말고 순수하게 회사나 취직을 해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어느 정도 쓰면은 3천만 원 정도는 30살에 모을 수 있는 이런 금액의 전 지표를 좀 냅두고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요. 왜? 5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기업에 취업했을 때 내가 씀씀이만 잘 쓴다면 50만 원은 충분히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40대는 순자산이 4억 1,500만 원, 뭐 50대는 5억 1,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1,500만 원. 근데 제가 지금 30대 이하, 39세 이하를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30대부터가 되게 중요한 이런 순간이 돼 버려요. 그러다 40대가 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이 없어도 내가 어느 정도 그럼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계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한창 우리가 전성기라고 하는 시대가요. 언제냐면 30에서 40대 이때가 가장 전성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이런 시기가 돼요.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을 하고 이제 뭔가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눈치, 명예퇴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정년이 좀 빠른 데는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 데가 아직은 있는데 대부분 정년이 요즘엔 60이 넘어가기 때문에 60을 정년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새로운 또 시작, 이막이라고 하죠. 인생의 이막은 또 60세 이상 이때부터인데 사실상 이때도 여러분들 보면은 순자산이 5억 1922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 보유 비율이 34.5%라고 돼 있죠. 평균 금융 부채는 1억 125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년 대비 4.4%가 증가했다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부채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때로는 대출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뭔가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 가구 평균으로 봤을 때는 평균 부채가 9,128만 원이다라는 건 약간 놀라운 결과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순 자산이 4억 4,894만 원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 빚 없이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구성해가지고 나와 있는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뭐 지역별 차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사실 지역별 차이는 평균 자산이 전국 평균보다 서울, 세종, 경기가 높다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한계점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25년 데이터는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고 최신 통계는 24년 기준이었다. 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25년 12월경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이 되면 어느 정도 25년도에 대한 통합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해가지고 연령대별 평균 자산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를 의미를 크게 전 안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평균 자산이기 때문에 부채나 이런 것들이 그냥 모든 거야. 싸그리 깡그리 부동산부터 해서 금융자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30대는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40대 이상은 부동산이 높다라는 이런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자산 구성이 순자산에 대한 게 우린 좀 더 보고 싶어서 저는 평균 순자산을 가지고 한번 봐봤는데, 평균 순자산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맞는 데이터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거 역시도 어느 정도 저는 중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해요. 상위 계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억 8천만 원. 20대 1억 8천만 원 가지고 있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이 안 되는 거고, 30대 2억 6천. 다 이거 똑같아요. 연령대별로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이거는 부채, 그러니까 빚이 없는 상태에서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적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현타가 온다든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20대 진짜 3천, 여기가 시작이에요. 3천을 모아야 되고 30대 정도가 되잖아요. 이때 1억은 모아야 됩니다. 1억 이상 만약에 내가 부채를 포함하지 않고 이제 모으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살짝 39살까지 마찬가지. 이때까지 한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금액이 한창 더 올라가서 한창 전성기에 뭔가 그런 일을 하면은 이런 금액 정도. 만약에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한 7에서 8천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 여태까지 뭐 했니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말이죠. 아, 물론 30대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고려한다면은 이 금액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1억 모으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1억이라는 돈을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1억 이상의 돈, 2억, 3억, 4억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는 방법이나 노하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나름 좀 힘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분들, 그리고 제가 추후에는 한번 1억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현실적인 방법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언제쯤에 1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의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 평균 자산과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